안녕하세요. 난치성 질환, 담적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담적병 상담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로우입니다. 자, 오늘 이 담적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위담 한방병원 한방내과 노기환 병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다가 또 사연을 또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아주 어렵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볼게요.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사연 남겨요. 저는 22살의 여성인데 15살 때부터 원예물을 소화불량을 달고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7년 동안이나 소화불량을 달고 사셨어요. 세상에 10대 때부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소화가 잘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위경련 때문에 다음 달이 다가오는 것이 항상 두려울 정도입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내시경도 해보고 복부 CT 등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는 역류성 위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3개월 정도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뿐이지 약을 끊고 다시 좀 지내다 보면 다시 소화불량과 위경련에 시달립니다. 어머 세상에 원장님, 저는 요 며칠만 이렇게 배가 아파도 정말 죽을 맛이던데 15살 때부터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15살부터가 아니라 뭐 그 더 어린 나이에도 그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뭐 병원 가도 검사도 별거 없으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지내다 보면 몇 년이 시간이 경과하잖아요. 한 5, 6년, 7, 8년 경과하면 그때서 이제 더욱 오랫동안 안 좋은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진단받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맨날 소화가 안 되니까 진짜 뭐 먹기도 싫어지고 약도 하도 먹다 보니 내성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위장약은 내성은 없어요. 내성은 없는데 위장약 중에는 이제 제산제나 이런 약들이 오래 장복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어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장복할 경우에 골다공증이 좀 올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나 설사나 오히려 소화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연 마저 읽어보면요. 저녁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음식을 먹은 후에는 꼭 2시간 후에 누우며 밀가루 음식은 자제하고 초콜릿이나 커피 등 고카페인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술도 절대 안 먹는다고 하시네요. 세상에. 아니 아시겠지만 20대 초반에는 또 많이들 드시잖아요. 20대 친구들 많이 먹고 이제 그러고 싶어 고카페인 먹고 맨날 밥 먹고 나면 커피도 먹고 싶고 그럴 나이긴 하죠. 그때는 또 그렇죠. 그래도 씹어 먹을 나이다 보니까.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많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 이제 사연을 보니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밀가루 음식도 원 없이 먹어보고 싶고 술도 먹어보고 싶고 야식이라는 문화도 접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증상이나 진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단이 확실히 어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양방적으로 이미 진단 받았잖아요.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이 진단을 받은 환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환자분도 난감하고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힘들어하고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책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적병도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아파왔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5살 때부터 아팠는데 22살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처음에 아마 10대 때 크게 체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다가 22살까지 오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동안의 나쁜 습관도 고쳐본 적이 없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젊잖아요.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은 뭐냐면 젊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둘째로 또 이 위장이 회복되는데 심장이 되게 중요한데 젊으니까 심장도 좋을 거고 또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어서 위장병이 생겼는데 빨리 고치면 어떻게 됐어요? 습관도 고치고 고치면 나이 들어서까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요거를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아프면 그 독소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 독소가 늘어나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심장으로 많이 가요. 어머. 그럼 심장으로 많이 가면 심장이 약해지겠죠. 심장도 굳어지고 심장도 약해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몸의 위장이나 장 쪽으로 충분한 혈액 공급도 떨어져요. 그러면 또 날씨 나빠지겠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체력도 떨어지고 내장의 기능도 떨어지니까 회복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런 10대, 20대 초반 환자가 실제로도 많이 있으신가요?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죠. 아, 10대, 굉장히 20대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세대보다 저희 이제 자식 세대거나 네. 그렇죠. 조카 세대가 나는데 보면 밀가루 섭취량이 급격히 늘었어요. 그럼요. 많이 먹죠. 네, 그 저도 둘째로 많이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여유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먹고 네. 부모님이 사주고 그래서 영양 과다 상태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소화 능력을 오버하는 영양의 섭취를 해왔고요. 그리고 맵고 짜고 기름 음식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떡볶이, 뭐 짬뽕 이런 거, 튀김.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게 나오네요. 노출돼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량이 또 부족하잖아요. 성인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아니라고 잠도 부족하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또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수험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이런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한 경우를 보면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고3 학생이에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처음 왔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변비가 심하고 또 비만인 상태고 게다가 이제 대변도 잘 못 보는 아이고, 뭐 그런 상태의 세상에나. 환자였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왔는데 이 친구가 치료해서 배 아픈 거 없어지고 밀가루 음식 제한시켜주고 잘못된 식습관도 좀 교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아유, 다행이다. 고대 동안 지속됐던 변비도 좋아지고 네. 체중도 정상 체중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재수안 하고 바로 네.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머. 치료가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 이 학생은 이제 재수생 여학생이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엄마 손잡고 왔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 치료 명치 답답하고 뭐 배 아프고 뭐 이렇게 호소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 너무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이 환자 이렇게 하면 한 20일이면 끝나겠다 치료. 네. 그 정도로 했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또 그만큼밖에 안 좋아진 거예요. 어떡해요? 계속 반복돼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네. 음식 조심 잘하고 있느냐. 근데 이 친구의 첫 번째 친구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친구. 아. 두 번째 친구는 기숙사에 있는 친구. 아. 차이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하고 과자를 계속 먹어.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결국은 좋아졌는데 네. 시간이 첫 번째 친구에 한 서너 배 걸렸어요. 10대 때, 20대 때 자아치료하면 평생 건강은 보장받는 거예요. 새끼가 없지, 담적이란 독소도 없지. 그러면 다른 병도 안 생겨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 그냥 뭐 소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체한 거겠지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 데리고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담적병 체크리스트 검색을 하셔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무래도 식습관. 이제 폭식하지 않는 거, 야식하지 않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막 격렬한 운동보다는 도보로 한 20분 정도, 요 정도 한번 걸어 주시면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담적병 상담소였습니다.